구세의 유해. 너는 매 생애마다 버려진 여아를 제자로 거두었지. 내 국력을 아낌없이 나누어 각자의 세계에서 도를 깨닫게 했어. 대도를 이룬 뒤 첫째 제자는 망개의 칼로 내 혈자리를 시험했고, 둘째는 내마가 되어 너를 진토로 만들었으며, 제자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너를 죽였지. 너를 각성으로 인도하고 악역 시스템을 육성해 아홉 생이 여주를 대학당으로 만든 뒤에야 그리운 블루스타로 돌아갈 수 있어. 구세의 공력을 모두 얻어 대도 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지. 이때 마지막 요제자가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왔어. 공력을 폐강한 너는 이미 2년 반 동안 굶주린 상태였지. 진소소가 매일 영역으로 억지로 깨워 마지막 숨을 이어가게 했어. 그녀는 향기로운 밥상을 들고 무릎이 꺾여 엎드려 있는 너를 보며 아주 통쾌했지. 신비공, 후회되나? 후회한다고 말만 하면 밥을 먹게 해줄게. 그리고 고통을 끝내주지. 진소소의 목소리엔 능기와 여운이 섞여 있었어.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너는 여전히 눈을 감고 말이 없었지. 진소소는 자신을 아껴주던 스승을 보며 잠시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결국 서심충을 내 심장에 넣었어. 내 가족 30명을 죽일 때 오늘이 올 줄 알았어? 빨리 말해. 후회한다고 말만 하면 더는 괴롭히지 않을게. 진소소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 그저 후회한다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지. 복수를 위해 내 곁에서 50년을 참아왔어. 마침내 이 세계의 최강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쌓아온 분노의 칼을 휘둘렀지. 너는 진소소의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 증오도 안타깝게 여겼지. 하지만 내 머릿속엔 악역 시스템이 있고 임무만 완수하며 죽어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이제 딱 3일만 더 버티면 돼. 시간 초과로 자연히 블루스타로 돌아가게 되지. 그때 서심충이 심장으로 파고들었고 온몸을 찢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 고통으로 일그러진 내 얼굴을 진소소는 빤히 지켜보았지. 그녀는 통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얼굴엔 살짝 홍조가 감돌았어. 순식간에 1시간이 흐르고 내가 죽기 직전 그녀는 징기를 주입해 경맥을 보호하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어. 다음 순간 그녀는 위패가 가득한 방에 나타났지. 진소소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 목소리가 울먹거렸지. 부모님, 제가 진상을 밝힌 뒤 꼭 만족스러운 대답을 드릴게요. 신배국을 가두고 밤낮으로 고문하며 복수심이 풀림과 동시에 의구심이 생겼어. 그녀는 수만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극은형마체라. 성인이 되어 상수만 하면 천지의 공력을 얻을 수 있는데 신배국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탐한 적이 없었거든. 시간은 다시 악몽 같던 그날 오후로 돌아가. 진소소가 각 6살이 된 소녀였을 때였지.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던 공주님이었어. 머리를 딴 작은 소녀가 하얀 손으로 부모님의 시신을 흔들었지. 6살 진소소는 이해할 수 없었어. 부모님이 왜 누워서 대답이 없는지. 울면서 흔들고 또 흔들었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손은 마비되고 눈은 퉁퉁 부었을 때 바로 그때 어떤 그림자가 작은 몸을 덮었어. 진소소가 얼굴을 들어보니 슬픈 눈으로 자신을 보는 남자가 있었지. 진소소는 울음을 그치고 멍하니 그 남자를 바라봤어. 울지 마라. 얘야, 나와 함께 가자. 남자가 그녀에게 건넨 첫 마디였어. 흙먼지가 묻은 진소소를 피 묻은 옥죄로 품에 안아주었지. 그 순간 진소소는 처음 느꼈어. 누군가의 품이 이토록 아늑하다는 걸. 하지만 점차 성장하며 그녀는 더 이상 마을에 철부지 소녀가 아니게 되었지. 신배국이 시체 가득한 집에서 자신을 데려갔기에 진소소는 믿게 된 거야. 신배국이 가족을 죽인 원수라고.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진소소는 수많은 적을 꺾으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악몽이 되었어. 결국 혁명대륙 유일의 직영 강자가 되어 자신을 키워주고 아껴준 스승에게 복수를 시작한 것이지. 그런데 최근 자신이 극은형마체임을 알게 된 거야. 이 체질은 성인 후 쌍수만 하면 단번에 배제의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정말 그가 한 짓이 아닐까? 의구심이 피어오르자 진소소는 갑자기 신배국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졌어. 이틀 뒤 그녀는 소식을 접했지. 사건의 배후에 혈마종이 있다는 증거를. 순식간에 그녀는 혈마종 상공에 나타났어. 가벼운 검 기운 하나로 만년 동안 혈마종을 지켜온 진법을 박살내버렸지. 평소엔 도도하던 그녀가 지금은 겁먹은 토끼처럼
벌벌 떨고 있는 최양미를 보며 몇 가지만 약속해. 그러면 구해주지. 최양미는 불쌍한 눈빛으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어. 첫째, 오늘 내가 온 건 비밀이다. 둘째, 내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셋째, 앞으로 나랑 멀리 떨어져 지내. 그리고 너희 집안 사람들에게 나 시험하지 말라 그래. 안 그러면 자는 사이에 발가벗겨서 거리에 버릴 테니까. 최양미는 그 말을 듣고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지만 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렇게 보지 마. 너 같은 절벽엔 관심 없으니까. 최양미는 멍하니 있다가 무시하는 듯한 내 시선을 따라 자기 몸을 들여다보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챘어. 밧줄을 풀고 떠나려는데 뒤에서 최양미의 가녀린 목소리가 들려. 너무 무서워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겠어요. 너무 오래 묶여 있었던 데다. 손발이 저렸던 거야. 게다가 주변은 온통 시체뿐이라 혼자 남겨지는 게 너무 두려웠지. 애기요. 돕는 김에 끝까지 돕자. 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최양미를 번쩍 안아들고 밖으로 걸어 나갔어. 모든 일을 마친 뒤 너는 뒤돌아 떠났지. 이제 평온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 날 최양미가 전교생 앞에서 말을 걸어와.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그 한마디에 반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 초여신이 누구를 부르는 거야? 신발곡을 부르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당사자인 너는 못 들은 척하며 옆에 있는 서영에게 말을 걸었어. 서영, 멍하니 뭐해? 너 부르잖아. 서영은 눈만 깜빡였지. 바로 그때 웅장한 외침이 들려왔어. 누가 혈마종에서 반자하게 구느냐? 하지만 정주 주장해가 상대를 확인하더니 즉시 고개를 숙였지. 대제께서 어찌 혈마종을 행차하셨나이까? 그가 가문 전멸 참변에 대해 들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그는 외문 장로에 불과했다. 그 나이를 습격했던 게 바로 그였다. 그 금형마체인 그 어린 소녀를 거의 다 손에 넣으려던 찰나 흰옷을 입은 청년이 나타났다. 그 청년의 실력은 소름 끼쳤다. 외압탄만으로 모두를 굳게 했다. 부하들은 그의 검 한 자루에 죽었다. 그는 요행히 목손을 건져 달아났다. 후에 청년의 이름이 대륙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혁명 대륙 제일검성이라고. 그 곁에 소녀도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 젊은 세대 중 뜸으로 군림했다. 주장해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 소녀가 바로 과거에 자신이 데려오려던 그 근형마체임을. 후에 혁명 대륙에 큰 사건이 터졌다. 신검성 곁에 있던 진소소가 어느새 대지경의 경지에 올랐고 심지어 천하를 깜짝 놀라게 할 일을 저질렀다. 중문들 앞에서 스승을 죽인 것이다. 신대국의 숨통을 직접 끊어버렸다. 주장해는 이 비밀을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가 떨려 안 된다고 말하려 할 때 어느 순간 깨닫고 말았다. 발밑에 중문이 이미 불바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머리 위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영혼을 잇는 마귀가 감돌고 있었다. 눈앞의 사람은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울다가 웃기를 반복하니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다음 순간 진서소는 미친 듯이 어딘가로 날아갔다. 평생 오해했던 그를 보러 가야 했다. 다른 쪽 감옥 안. 나는 열분의 시간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다. 다음 순간 조용한 감옥에 한 형체가 나타났다. 진소소는 망가진 당신의 모습을 보며 뼈저리게 후회했다. 서둘러 당신의 쇠사슬을 풀었다. 오랜 시간 쇠약해진 탓에 당신은 그대로 쓰러지려 했다. 진소소는 당신을 품에 꽉 안았다. 대지경인 그녀도 나를 잊지 못했다. 그저 당신을 꼭 아는 뿐이었다. 당신은 그녀가 왜 이러나 싶었다. 대지경이 범인을 이렇게 세게 안다니 샌드위치라도 만들 작정인가. 그런데 다음 순간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눈을 떠보니 눈물범벅이 된 소녀가 보였다. 결국 다 알았구나 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진소소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소소가 잘못했어요. 스승님, 소소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은 예전처럼 애틋하게 소소를 보며 가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한다. 진소소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중한 게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당신의 생명력이 급격히 빠져나갔다. 안 돼요. 절대로. 스승님, 죽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미친 듯이 폰에서 단약을 꺼내 먹이려 했다. 하지만 당신은 고개를 저었다. 그저 가련하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천도에 의해 밀려남을 느꼈다. 진소소는 당신이 원망하는 줄 알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단약을 입에 넣어 씹은 뒤 결심한 듯 당신의 얼굴을 감싸고 입술을 맞추어왔다. 소수야, 당신은 눈을 떴다. 진소소의 대담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저 넋을 잃고 당신을 안았다. 사제 간의 정을 나누었다. 하지만 곧 진소소는 느꼈다. 당신의 모습이 흐릿해지는 것을. 눈을 떠보니 몸이 이미 투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안 돼. 진소소는 무릎을 꿇었다. 절규하며 소리쳤다. 소소야, 착하게 지내야 한다. 이 말을 끝으로 당신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졌다. 떠나지 마세요. 소소는 급히 기어갔다. 사라지는 당신을 잡으려 했지만 그곳엔 공기만 남았을 뿐이었다. 더는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진소소는 바닥에 엎드렸다. 몸을 덜덜 떨며 흐느꼈다. 사흘 뒤 현경 대륙에 소식이 퍼졌다. 혈마종 3만 명이 전멸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후로 매일같이 진소소는 이곳을 찾아왔다. 신배국을 가뒀던 그 감옥이었다. 스승님,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소소가 꼭 찾아낼게요. 한편 당신은 무사히 현대로 돌아왔다. 구세의 유괴 임무를 완수한 보상으로 구세의 수련과 깨달음을 얻어 온몸에 그 힘이 깃들었다. 구세의 공력이 중첩된 지금 당신은 못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평온하게 살고 싶었다. 당신의 그런 모습에 최양비는 더 화가 났다. 이를 악물고 임신했다고 외쳤다. 그 말에 당신은 경악했다. 사례가 들려 기침이 나왔다. 뭐라고? 임신이라니. 그게 말이 돼? 서영아, 너 어떻게? 헛소리 마. 서영이 펄쩍 뛰며 나를 가로쳤다. 아이 아빠는 너야. 신배국. 최양미가 웃으며 가리켰다. 당신은 굳은 채 고개를 돌렸다. 기세등등한 최양미를 보며 속으로 뼈저리게 후회했다. 어젯밤 왜 그랬을까? 이런 애를 구해주다니. 나를 마친 최양미는 당당하게 교실 밖으로 나갔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그대로 뒀다간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몰랐으니까. 뭐? 저 여신이 임신했다고? 신배국 아이를. 신배국이 저 여신의 아이라고? 당신들이 떠난 뒤 반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최양미, 너 진짜 병이냐? 어떻게 근거도 없이 사람을 모하네? 당신은 다 해탈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왜 이러든지 알 수 없었다. 멀리 떨어져 있으라니. 내가 너한테 매달릴까봐 그래? 그녀는 어젯밤 잠을 설쳤다. 당신의 멋진 모습만 떠올랐고 그대의 느낀 안정감이 가득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던 참에 당신의 세 번째 말이 떠올랐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녀의 생각이 이럴 줄은. 매달리든 말든 우리 둘은 아무 상관없잖아. 그날 밤은 그냥 사고였다고. 당신은 슬슬 짜증이 났다. 되돌아 가려는데 최양미가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싫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글썽이는 눈망울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알았어. 안 싫어해. 됐지? 이따가 반에 돌아가면 내가 직접 해명해. 한편 현경 대륙의 철로 안에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명색이 대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럽게 울다니. 스승님 얼굴에 넙체라는구나. 진소소가 고개를 확 들었다.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다음 순간 그 형체가 허공에서 걸어 나왔다. 친샤오샤오는 적에 섞인 눈으로 여자를 보았다. 누구냐?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거대한 에너지는 자신에게 전혀 뒤지지 않았다. 내가 누구든 그건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내 스승을 찾게 도울 수 있다는 거지. 스승님은 죽지 않았어. 내 말이 정말 사실이냐? 친샤오샤오는 미친 듯이 여자를 쏘아보았다. 물론이지 때가 되면 같이 가자고 하마. 흐릿한 여인은 말을 끝내고 소용돌이로 사라졌다. 친샤오샤오만 감옥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또 다른 은하계에서는 흐릿한 여인이 그곳에 나타났다. 별빛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공자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너 같은 천원년이랑 손을 잡았겠어. 함께 협력하다니. 공자님을 찾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공자님 너무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여자의 얼굴에 찌든 표정이 떠올랐다. 몸은 저절로 베베 꼬였다. 교실에서 눈을 붙이고 쉬고 있는 너. 하지만 잠시 후 짝꿍 슈운이 와서 너를 흔들었다. 심형 저기 좀 봐. 노하오 그 바보 자식이 또 왔어. 교실 앞문 쪽을 보니 꽃을 든 짧은 머리 청년이 서 있었다. 그가 쪼다다니는 상대는 바로 전생에 내가 편지를 200통이나 쓴 적 사랑 상대 추러위를 향해 하트 돈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이 꽃을 준비한 지 520일째야. 여기 익명당 한 상자도 사왔어. 오늘 영역 테스트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아 로하오. 정말 대단한 정성이네. 이거 하나를 10,000원이나 하는 거잖아.
수용은 부러움에 가득 찼다. 추러위는 싸늘하게 로이라 부르지 마. 너랑 안 친해. 로이 이것만 받으면 바로 갈게. 요하우는 안 받으면 안 가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추러위는 물건을 휙 던져버렸다. 뒤에 있던 워하우에게 경고의 눈빛이 즉시 날아왔다. 하지만 넌 못 본 척 짝꿍 슈용에게 밀어주었다. 너 가져. 구경하던 슈용은 갑자기 불똥이 자신에게 튀자 당황했다. 주변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노하우의 위협적인 눈빛이 슈용을 향했다. 의미는 뻔했다. 러도라님 슈용은 어색하게 머리를 긁으며 물건을 다시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손이 그를 눌렀다. 넌 나른하게 성의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다. 너희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교실 입구에서 원 선생이 불쾌한 듯 말했다. 노하우 당장 내 반으로 꺼져. 야 이번 학기 영역 테스트가 시작됐다. 원 선생은 표정이 안 좋았다. 80 불합격, 당 110 합격. 원 선생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95 불합격, 107 불합격. 학생들이 차례로 올라갔고 원 선생의 표정은 수시로 변했다. 다음 차례인 사람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반 전체에 시선이 쏠렸다. 추러위는 여신처럼 빛나는 아우라를 뿜었다. 과연 다음 순간 추러위가 테스트 기계에서 손을 떼자 모두가 함성을 터뜨렸다. 와 150이야. 정말 높다. 역시 나의 여신님이야. 곧 저와 슈용의 차례가 왔다. 슈용이 먼저 올라갔고 잔뜩 풀이 죽어 내려왔다. 그의 영역 친화도는 겨우 75였다. 교실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터졌다. 개 한 마리를 데려다 수련해도 75보다는 높게 나오겠다. 얘보다 낮은 애도 분명 있을걸. 이 꼴찌 둘은 정말 미꾸라지라니까. 끊이지 않는 조롱소리에 슈용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내 뒷모습을 보며 오연 삼았다. 괜찮아 괜찮아. 신명이 같이 있어주잖아. 넌 눈앞의 테스트판을 보며 연기를 일정 수준으로 조절했다. 화면에 110이라는 숫자가 뜨자 교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우리 반꼴찌 신매고기 합격이라니. 커닝이야. 분명히 부정행위라고. 하지만 넌 태연하게 자리로 돌아왔다. 수업이 끝난 후 넌 곧바로 교무실로 불려갔다. 요즘 생활에 힘든 점은 없니? 넌 고개를 저었다. 다 괜찮습니다. 영역 친화도가 아주 좋아졌구나. 다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렴. 말을 마친 그는 돈 봉투를 꺼내 거절할 틈도 없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넌 당황해서 돈을 쳐다보았다. 왕 선생님 전 필요 없어요.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선생님은 엄한 표정으로 거절했다. 가서 염소 고기라도 좀 사 먹고 기력을 보충하거라. 다른 말은 하지 마라. 이건 내 비상금이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렴. 선생님은 내가 안 받을까봐 빌려주는 거라고 못 박았다. 반에서 내가 제일 형편이 어려워 보여서 선생으로서 가끔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다. 원하는 답을 들은 건지 추러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너와 함께 교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교실 문에 도착하자마자 불길한 시선이 느껴졌다. 로하오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꽃을 주러 왔다가 모두가 자신을 고소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 사정을 알아본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이에게 따져 물었다. 너 얘랑 무슨 사이야? 얘랑 무슨 사이냐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말했잖아. 너랑 안 친하다고. 길 좀 비켜줄래? 고마워. 추러위는 다시 차가운 여신으로 변했다. 믿을 수 없어. 로이 너 사실 나한테 마음 있잖아. 로하우는 추러위를 붙잡으려 달려들었다. 추러위는 무의식적으로 내 뒤로 숨었다. 넌 어쩔 수 없이 그를 가로막았다. 내 행동에 로하우는 격분했다. 손을 뿌리치려 애썼지만 오히려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교실 안에서 누군가 비우는 소리가 들렸다. 로하우는 패배한 개처럼 서둘러 그 자리를 도망쳤다. 한편 광활한 은하수 조수석에서 아름다운 두 여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허공의 웜홀을 통과하고 있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겠어. 스승님을 찾는 칭샤오사회의 눈빛은 서늘했다. 모든 세계를 하나씩 뒤지다 보면 언젠가는 찾게 될 거야. 이 언니 말을 믿어봐. 틀림없을 테니까. 바로 그때 한 백발 도인이 달려왔다. 그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의 압도적인 기운에 공포를 느꼈다. 두 분 제종께서 이곳엔 어찌 오셨는지요? 혹시 어떤 남자를 찾으시는 겁니까? 많지는 않지만 고작 1만 외환이죠. 그에겐 2달치 월급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은 거칠 게 없으시겠지만 이 성의를 거절하며 선생님 마음이 아플 겁니다. 교문을 나서고 얼마 뒤 길가에 세워진 차를 봅니다. 내일 취향미를 태우던 롤스로이스였죠. 창문을 통해 보니 취향미가 꽁꽁 묶여 있습니다. 취향미도 당신을 발견하죠. 순간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급히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며 주위를 끌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앞만 보고 걷네요. 그때 누군가 그녀의 뒷목을 칩니다. 그녀는 바로 기절해버리죠. 차가 떠난 뒤 당신은 잠시 고민합니다. 구할까 말까? 블루스타로 돌아온 목적은 그저 평범한 삶이었죠. 하지만 눈앞에서 납치되는 걸 보니 모르는 척하기가 좀 그렇네요. 구하면 귀찮은 일이 생길 텐데 말이죠. 롤스로이스가 공장 밖에 멈춥니다. 안으로 끌려간 취향리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애써 냉정하게 생각하려 하죠. 대체 누가 날 납치한 걸까? 강씨 가문? 아니면 의씨 가문?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드는데 낡은 지붕 위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취향리는 머릿속이 하얘지죠. 물음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신배국이잖아? 방금 길가에 있지 않았나? 어떻게 저기 올라간 거지?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생각을 끊습니다. 오사해가 취향미를 비웃으며 말하죠. 고귀하신 추양께서 어쩌다 이 꼴이 되셨나? 추씨 가문의 보물을 뺏은 뒤 임신시켜서 돌려보내주지. 그렇게 되면 우린 이제 한 가족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사해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다 깜짝 놀라 멈춥니다. 그가 급히 뒤를 돌아보죠. 누구냐? 당장 나와. 하지만 당신의 모습을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웬 꼬맹이가 여기 왔어? 곧바로 총을 쏘라고 명령하죠. 검은 총구에서 불꽃이 튑니다. 총알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취향미는 겁에 질려 두 눈을 꾹 감아버립니다. 하지만 예상한 소리는 없었죠. 조심스레 눈을 떠보니 당신이 총알을 잡고 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외압감을 내뿜자 취향미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집니다. 여인의 눈에서 금빛이 번쩍입니다. 아는 걸 전부 말해봐. 3년 전 두 여인이 차례로 이곳에 왔었죠. 어떤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두 재중계 묻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여인의 요염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소소 동생, 우리 더 서둘러야겠어. 안 그러면 다른 년들이 채갈 거야. 그땐 후회해도 늦으리. 진소소는 잠시 멍해집니다. 여자가 또 있다고?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 스승님은 내 거야. 안 되면 그냥 가둬버리지 뭐. 한편 블루스타에서는 시간이 훌쩍 흘러 33일 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모두가 한 소식을 듣게 됐죠. 도시가 7일간 긴급 폐쇄됩니다. 요소가 침입한 모양입니다. 휴대폰 메시지를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굴까? 그와 동시에 하늘에 기이한 흠무가 나타납니다. 그 안엔 검은 벼락이 치고 있죠. 맞아. 바로 여기야. 선생님의 냄새가 나. 달콤해. 당장 갖고 싶어. 벼락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니 아름다운 실루엣이 추락합니다. 당신은 쏟아지는 비를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입니다. 치명적인 위험이 느껴지네요. 익숙한 향기와 함께 말이죠.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었지만 채 들어가기도 전에 당신은 비틀거립니다. 따뜻한 몸이 품으로 파고드네요. 선생님, 오셨어요? 귓가에 따스한 숨결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당신의 눈이 커지죠. 누군가 입을 맞춰왔거든요. 요동치는 붉은 입술에 당신은 멍해집니다. 젠장, 이 상황 왠지 익숙한데? 상대가 입을 떼고서야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소녀의 눈엔 기품이 가득하네요. 당신은 어이가 없어서 세 글자를 내뱉습니다. 유해한. 첫 번째 삶의 최종 빌런, 9번의 유해 중 가장 잔인했던 여주인공이었죠. 천하를 제널 삼아 황제가 된 여자. 생글생글 웃는 소녀를 보며 당신은 소름이 돋습니다. 당신만이 알고 있으니까요. 저 귀여운 외모 뒤에 얼마나 큰 악이 숨어있는지 저 보니까 안 기쁘세요? 유여연이 눈웃음을 치며 속삭입니다. 마지막에 읊조리죠. 아니, 향기를 맡으며 전 항상 선생님이 그리웠다고요. 순식간에 소파로 밀쳐진 당신. 유여연이 막무가내로 다시 입을 맞춥니다. 저항하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녀가 아쉬운 듯 입술을 축이자 잠깐만. 당신이 급히 외칩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호흡. 선생님은 싫으신가요? 유연이 벨시시 웃더니 갑자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옷은 왜 단추가 없지? 안 열리니까 화나려고 해요.
당장 대구에서 내려와. 당신은 숨을 고르며 첫 번째 3의 모험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젠 통하지 않는 모양인데요. 전 이제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또 도망치면 어떡해요? 당신은 그저 묵묵히 바라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내려가면 되잖아요. 잠시 노려보던 유연히 혀를 낼려나며 결국 항복합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선생님이니까요. 일어나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단숨에 들이켭니다. 기분 전환을 좀 해야겠네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도 합니다. 유연의 예쁜 눈망울엔 하트가 가득 맺힌 채 계속 당신만 쫓아다닙니다. 진정한 당신이 소녀에게 묻습니다.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유연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원망 섞인 표정을 짓네요. 선생님은 참 매정하시네요. 만인 앞에서 죽은 척 연기를 하시고 저만 홀로 남겨두시다니요. 그러고는 귓가에 다가와. 하지만 선생님, 이젠 못 도망쳐요. 당신의 향기는 늘 여연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연은 당신을 1000년 동안이나 찾아 헤맸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도망쳐요. 그 말을 듣자 당신은 첫 번째 생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거대한 빙하기의 시대였죠. 재앙과도 같은 눈보라가 수많은 생명과 수련자들을 이 눈보라 속에 강시로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어느 가난한 마을,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보입니다. 이미 망가진 문을 살며시 밀자 유연의 작은 몸이 그 안을 웅크리고 있었죠. 몸 곳곳이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당신은 유연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태어난 날부터 그녀의 친모는 그녀 때문에 죽었고 그 후 유씨 가문에서 자랐지만 유연이 겨우 돌이 되었을 때 유씨 아버지는 절벽에서 떨어져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죠. 유연은 태생이 불길하고 부모를 잡아먹을 팔자라고요. 나중에 숙부가 그녀를 거두어 주었지만 3년 뒤 그녀를 거둔 숙부마저 도적의 칼에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적대에게 목숨을 잃었죠.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을 어린 여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요연은 거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거지들과 음식을 다퉜지만 나이 많은 거지들을 이길 수 없었죠. 결국 개와 음식을 다퉈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악몽 같은 삶이 요연의 너를 위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강제 요구로 1년을 지켜본 뒤에야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당신을 본 여연은 경계와 공포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른들에게 자주 맞고 자란 듯했죠. 웅크린 유여연이 안쓰러웠던 당신은 나와 함께 갈래? 라고 다정하게 묻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키워줄게. 그해 유여연은 5살이었습니다. 절 키워주셨으면서 마지막은 왜 여연을 버리셨나요? 여연의 말에 당신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어느새 눈물이 고인 유여연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나 날카로운 칼날인데 괜찮아요. 말하지 않으셔도 분명 말 못할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왔으니 선생님은 도망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의 천도는 꽤 흥미롭네요. 유여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미소를 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이 세계의 천도는 불완전하지만 회복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심지어 절 억누를 정도네요. 절 밀어대는 걸 보니 머지않아 당신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꽤 재미있지 않나요? 천도가 회복되고 나면 대천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거예요. 천도가 널 밀어낸다고? 당신은 의아해합니다. 유연의 실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종의 일입니다. 유연은 지구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고 계속 감시할 수도 없으니까요. 무슨 생각 하시는지 다 알아요. 다시 도망치신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작은 세계에 가둬서 평생 제 곁에만 있게 할 거예요. 유여연은 생글생글 웃으면서도 서늘한 살기를 내비쳤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진 당신은 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유여연 한 명으로도 벅찬데 다른 8세계의 악녀들도 쫓아올지 모릅니다. 그녀들의 실력은 전부 대지경. 겉으로 순종적으로 보여도 당신만은 알고 있죠. 속은 극도로 뒤틀린 얀데레라는 걸요. 유연 하나로도 골치가 아픈데 이런 애들이 8명이나 더 있다니 9명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세상이 폭발하겠죠. 띠링띠링. 그때 휴대폰 메시지가 울립니다.
폰을 확인해보니 최영미가 보낸 메시지로 도배되어 있었죠. 신배국자니? 신배국 왜 무시해? 신배국 죽었어? 신배국 언제 화장할 거야? 하지만 당신은 짜증만 날 뿐입니다. 몇 시인데 이달리자고 답장을 보냈죠. 밤중에 웬 소란이야. 그리고 말했잖아. 우린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잠시 후 다시 답장이 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 화면 너머로 그녀의 서러움이 느껴졌지만 당신은 냉정하게 답합니다. 나랑 엮이면 위험해져. 류효연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게 빈말은 아니야. 너 온몸이 근질근질하지. 매 순간 느끼고 있잖아. 어둠 속에서 그 차가운 시선이 널 지켜보는 걸. 만약 그가 최영미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상상조차 안 가. 아마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다른 쪽 방에서는 최영미가 뾰루퉁한 얼굴로 화면을 보고 있어. 분명 내가 싫은 거야. 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다니. 화가 나서 메시지를 하다 보냈어. 신배국, 나 이제 절대 너랑 안 놀 거야. 바로 답장이 왔어. 약속한 거다. 답장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만해. 아마 엄청 신났겠지. 고영빈은 더 화가 났어. 내가 다시 너랑 놀면 난 강아지다. 흥. 폰을 끄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어. 한참을 뒤척였지. 마음속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 결국 다시 폰을 켜고 입술을 깨물며 잘 자라고 보냈어. 그러고는 긴장한 얼굴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자기를 다독여. 진짜 마지막이야. 하지만 넌 이미 반대편에서 깊이 잠들었지. 다음날 해가 떴어. 기분 좋은 아침이어야 하던데 왠지 몸이 무거워. 비몽사몽 중에 뭔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 게다가 귓가에 축축한 느낌까지 들어. 집에 강아지 안 키우는데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어. 얼른 눈을 떴지. 선생님 깨어났어요. 류효연의 눈에 사랑이 가득해. 너 제정신이야? 넌 벌떡 일어났어. 그녀를 밑으로 밀어냈지. 류효연이 웃으며 말해. 선생님,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천도의 억압을 받고 있잖아. 언제 온 거야? 왜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싫으세요? 류효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어. 순간 느껴졌어. 주변의 감도는 위험한 기운. 가슴이 철렁했지. 얼른 부인했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언제 왔냐고. 그녀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왔어. 선생님 겁먹었어요. 제가 잡아먹기라도 할까봐요. 뜨거운 숨결이 느껴져. 손가락으로 내 가슴에 원을 그려. 내가 내 선생님인 건 알지. 어떤 제자가 이러니. 그녀가 선을 넘자 넌 엄격한 표정을 지어야 했어. 잠시 후 류효연이 웃으며 일어났어. 천도가 절 억압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수행을 잠시 숨기며 오래 머물 수 있거든요. 언제 왔냐고요? 당연히 선생님이 주무실 때 왔죠. 그 말을 듣고 넌 깜짝 놀랐어.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어느 경지까지 억눌린 거야. 수행이 억눌렸어도 선생님은 절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넌 어색하게 웃으며 함구했지. 속으로는 투덜거렸어. 아마도 내가 내 이상한 생각을 겁내야 할 텐데 선생님 정말 저랑 집에 안 갈 거예요. 진지한 그녀의 얼굴을 보니 넌 씁쓸한 미소가 나왔어. 여연아 여기가 내 진짜 집이야. 그럼 저는요. 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었나요? 그녀를 바라보았어. 눈에 눈물이 고였지. 넌 기억하고 있어. 류효연이 알았을 때를 너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기쁨에 온 마음이 벅차올랐던 그 모습을. 하지만 두 집 모두 무너졌지. 너조차 그건 한낱뿐이라 여겼어.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녀가 성역을 넘어 널 다시 찾아낸 거야. 비록 그녀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럽지만 차마 모진 말은 할 수 없었어.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다른 면에서 보면 류효연도 그저 원했을 뿐이야. 따뜻한 집 하나를 말이지. 그 말에 그녀가 내 품에 안겼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 다시는 속이지 마세요.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안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있는 곳이 집이니까요. 이번엔 안 속일게. 내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어. 만약 또 절 속이시면 전부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우리 둘만 있는 별로 데려갈 거예요. 류효연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 등에 소름이 쫙 돋았지. 그녀가 순진한 애가 아니란 걸 깜빡했어. 얼른 약속해서 그럴 리 없어. 다시는 안 속여. 그녀가 금세 웃음을 되찾았어.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그럼 저랑 손가락 걸고 100년 동안 변치 않기로 약속해요. 넌 뭐 해줬어? 그건 어디서 배웠어? 이거야. 그녀가 고개를 으쓱하며 말했어.
저요. 이 세계 문화를 다 공부했거든요. 이게 핸드폰인 것도 알아요. 다른 손으로 내 폰을 집어들었어. 하긴 그럴 만도 했지. 그녀의 경치라면 공부쯤이야 식은 죽 먹기일 테니 넌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걸었어. 약속을 했지. 여기에 오는 건 반대 안 해? 대신 3가지 약속을 해. 어기면 다시는 나 찾지 마. 그녀는 고민도 없이 대답했어. 옆에만 있게 해주신다면.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좋아요. 저한테 뭘 하고 싶으셔도 다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세요? 유호연이 음흉하게 웃으며 다가왔어. 넌 얼굴을 찌푸리며 냉정하게 그녀를 밀어냈어. 여연아 진지하게 드는 거야. 내 그녀가 바로 착한 아이처럼 침대에 앉았어. 넌 한숨을 쉬며 첫째, 함부로 사람 죽이지 마. 둘째, 뭘 하든 내 의견을 먼저 물어봐. 셋째, 내 실력을 드러내지 마. 그 말에 그녀가 인상을 썼어. 여연이가 싫은 사람도 죽이면 안 돼요. 역시 살기가 대단했어. 넌 좀 난감했지. 첫 번째 이유는 수억 명을 제물로 바쳐 황제가 된 그녀니까. 살인 따위는 그녀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지. 게다가 막을 사람도 없었고 죽이기 전에 내 허락을 받아 내가 죽여도 된다고 할 때만 죽이는 거야. 그제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 따르릉. 그때 그녀가 든 폰 화면이 켜졌어. 메시지가 하나 떴지. 최양미, 좋은 아침. 바보 신배고. 유연이 이 글자를 보자. 눈에 순식간에 살개가 서린다. 이어 최양미의 프로필을 누르자. 사진 속 소녀는 상큼하고 이쁘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고 극한의 한기가 그를 감싼다. 살기 어린 눈으로 화면을 보는 유연. 당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큰일이다. 얼른 폰을 빼서 확인하니 역시 최양미의 메시지가 와있다. 굳은 손으로 최양미를 차단하고 하하 여연아 여기 음식은 아직 안 먹어봤지? 내가 요리해줄게. 말을 돌리려 애쓰지만 다음 순간 유여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그분과 스승님은 어떤 사이죠?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한다. 그냥 스승님 동창이야. 별 사이 아니야. 유여연은 거짓이 없음을 알아챈다. 관계가 없다며? 그럼 여연이가 죽여도 될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다. 안 돼. 함부로 사람 죽이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살기는 여전하다. 결국 당신은 정중히 타일러 본다. 나쁜 사람 아니야. 그저 스승님의 동창일 뿐이야. 난 여기서 평온하게 살고 싶어. 이러면 내게 폐를 끼치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안 그래? 마지막 말이 그녀를 움직인 듯하다. 눈 속의 살기가 서서히 가라앉는다. 잠시 후 입안 가득 음식을 넣은 유여연 눈을 초승달처럼 웃으며 스승님, 여연이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요. 원래 있던 세상에서는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건 못 먹어봤거든요. 여연이가 좋다면 다행이야. 당신은 그 말에 미소 짓는다. 먹는 모습은 어릴 때처럼 여전히 귀엽다. 하지만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다. 입을 속으로 파고든 제자를 노려본다. 유여연, 유여연. 다 큰 애가 대체 왜 이래? 내 방은 없니? 여연이는 영원히 스승님 곁에 소녀예요. 나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유여연이 꼭방귀를 뀐다. 싫어요. 결국 방을 옮기려 일어서는데 일어서는 순간 그녀에게 제압당했음을 깨닫는다. 유여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 정말 화났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스승의 마음을 내세워본다. 여연아, 스승님을 안아야 안심하고 자죠. 설마 제가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억울한 표정을 짓는 유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꼴을 보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온다. 배제라는 사람이 안심이 안 된다니. 그럼 난 안심이 됐겠냐? 한편 광활한 은하계 어딘가 벌써 138번째 행성이야. 너 정말 제대로 찾고 있는 거 맞아? 진소소가 미간을 찌푸리며 불만을 표한다. 이 천한 여자야. 이제야 안달이 난 거야? 곁에 계실 때 소중히 여길 것이지.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니? 연영사가 비웃으며 말한다. 무례하구나. 진소소의 눈에 살개가 비친다. 천한 여자라 불린 게 처음이 아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공자님을 찾기 싫은 줄 알아? 연영사가 말을 잇는다. 그분은 내 스승님이지. 내 공자님이 아니야. 이 낯두꺼운 여자야. 얼굴도 못 보여주는 주제에 진소소 주변에 살기가 요동친다. 마치 장난감을 다투는 소녀들 같다. 제 얼굴은 공자님께만 보여드릴 거예요. 너 같은 여자에게 보여줄 것 같아. 공자님, 대체 어디 계신가요? 정말 다시 뵙고 싶어요. 연연사의 몸이 저절로 뒤틀린다. 한편 당신은 해탈한 채 침대에 누워있다. 품 안에 요연은 문어처럼 당신을 꽉 껴안고 있다. 강자의 힘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다.
스승님, 정말 좋은 냄새 나요. 류호연이 눈을 깜빡이며 살짝 웃어 보입니다. 이제 충분히 앉지 않았나요? 벌써 아침이에요. 나 좀 일어나게 해주면 안 돼요? 아니요. 전혀 부족해요. 여연은 평생 선생님만 안고 싶어요. 류여연의 애틋한 시선을 마주하며 당신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류여연의 눈길을 슬쩍 피했죠. 하지만 그 순간 작은 두 손이 고개를 돌린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마치 어린 양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죠. 속으로는 왜 이렇게 됐나 절규하면서요. 어느덧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류여연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저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당신은 쾌재를 부르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천도의 배척 때문인가요? 선생님, 이 세계의 천도가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요. 저를 밀어내는 숨도 점점 커지네요. 지난번에 힘을 쓴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는 게 느껴져요. 류호연은 침대에 대자로 누워 몹시 서운해하는 기색입니다. 괜찮아요. 여긴 언제나 당신 집이니까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요. 그녀가 떠나는 건 당신에겐 호재입니다. 네네,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으니까요. 선생님이 최고예요. 그 말에 류여연은 금세 환하게 웃으며 뒤에서 당신을 껴안습니다. 그녀를 달래준 뒤 당신은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공기조차 달콤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당신이 떠난 뒤 류여연은 교활하게 미소 짓더니 몰래 당신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곧장 교실로 돌아갔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발견하고 맙니다. 앞줄에 최영리가 매섭게 노려보는 것을요. 하지만 당신은 최영리의 시선을 못 본 척하며 신발 고객에서 다시 눈길을 돌립니다. 그런 당신의 태도에 최영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슨 일이죠? 왜 나를 무시해요? 최영리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억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메시지를 그렇게나 많이 보냈는데 상대방은 답장 한 통 없었으니까요. 교실에서도 말 한마디 걸지 않으려 하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대로라고요? 당신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최영미는 멍해집니다. 하지만 이내 떠올립니다. 지난번 다시는 신발곡을 안 보겠다고 했던 걸. 그러자 이 얄미운 녀석이 약속이라 답하고 정말로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거였죠. 최양미는 귀여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당장이라도 당신을 물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교실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터집니다. 뒤를 돌아보니 교실 문 앞에 어느새 한 소녀가 서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의 미모는 마치 지상으로 내려온 차가운 달 같습니다. 이ገብ은 어느 반이세요? 누구 찾으러 오셨나요? 저기 후배님,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교실의 남학생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관심에도 류혜연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만을 바라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여기가 선생님이 공부하는 곳이군요. 여긴 어떻게 왔어요? 당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여연이 선생님 보고 싶었으니까요. 류여연이 눈을 깜빡이며 장난스레 말하죠. 최양미는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예쁜 눈동자가 금세 흐려집니다. 신발국이 무시한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이었나? 눈앞에 절세 미녀를 보며 그녀가 예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최양미는 지금까지 자신의 외모에 큰 자부심이 있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를 보고 처음으로 좌절감을 맛봅니다. 바로 그때 최양미는 소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함을 느끼고 왠지 모를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주변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거든요. 착각인지 몰라도 최양미는 눈앞의 여자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을 향한 살기를 읽어냅니다. 차가운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죠. 차가운 살기를 뿜어내고 있는 류혜연을 지켜보며 당신은 몹시 긴장합니다. 언제든 최양미를 구해낼 준비를 하면서요. 내가 최양미니? 류혜연의 싸늘한 눈동자가 눈앞의 여학생을 내려다봅니다. 그 말에 최양미는 흠칫 놀라며 실례지만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죠. 난 류혜연이라고 해요. 선생님의 제자죠. 선생님 휴대폰에서 본 적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최양미는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보냈던 수많은 메시지를 이 소녀가 다 봤다는 사실을요. 순식간에 최양미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건 마치 본처에게 들킨 뇌연녀가 된 기분이었죠. 안녕, 친구. 류혜연은 시선을 피하는 소녀를 살피더니 살기를 순식간에 감춥니다.
다시 선생님께 접근했다간 그땐 정말 죽여버릴 거야. 류호연이 은밀히 전음을 보냈죠. 최영미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집니다. 눈앞의 소녀를 보며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낀 것이죠. 굳어버린 최영미를 보며 당신은 류호연이 전음을 보냈음을 직감합니다. 당신은 한숨을 내쉬며 류호연에게 전음을 보냅니다. 그만해. 그 말에 류호연은 차가운 눈빛을 거두고 당신의 귓가에 다가와 속삭입니다. 선생님, 제가 없는 동안 절대로 바람 피우면 안 돼요. 귓가에 간지러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제 가봐야지. 선생님은 정말 매정하시네요. 류호연은 화내지 않고 교실 문 앞까지 걸어가더니 미소 한 번 지어 보이고 떠납니다. 한편 곤륜산맥 깊은 곳에서는 40년 전 연기가 회복되던데 허공의 균열이 그곳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기풍 있는 미부인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3년이나 기다렸어. 드디어 만나는군. 날씬한 몸매의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절대 못 도망쳐. 3일 뒤 3학년 5반의 작은 동창회 자리. 신배국은 왜 아직 안 와? 서영, 너 걔한테 말했어? 누군가 개임 중인 서영을 쏘아봅니다. 깜빡했다. 서영이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곧바로 전화를 겁니다. 신배국, 너 빨리 와라. 다들 너 기다리고 있어. 안 가. 안 간다고. 끊는다. 그 다음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상석의 초영미에게 쏠립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죠. 초영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음식 내오라고 해. 가냘픈 최영미의 몸이 살짝 비틀거립니다. 방을 나오자마자 마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했죠. 보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술이라곤 마셔본 적 없던 그녀가 난생 처음 술 한 병을 주문했을 뿐입니다. 예전엔 아빠한테 술 냄새가 나면 코를 막고 멀리 피하곤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맛이 궁금해졌다. 식사 자리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였고 연회가 끝난 뒤 대부분의 사람이 떠나자 츄라웨이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슈용은 참지 못하고 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츄라웨이가 울고 있어. 내가 직접 한번 와봐. 하지만 넌 무관심하게 걔가 우는 건 나랑 상관없다며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다. 슈용은 그 말을 듣고 뭐라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문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로우하우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우리 아버님과 쭈씨 아저씨는 아는 사이다. 내가 츄로이를 집에 데려다 주지. 슈용은 이 상황을 너에게 메시지로 알린 뒤 벌떡 일어났다. 뭐야? 한판 붙자는 거야? 로우하우는 기고만장해져서 해치워버려. 부서진 건 내가 다 배상할게. 뒤에 있던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 사이 로우하우는 츄로이 앞으로 다가갔다. 울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며 로우하우는 낮게 웃었다. 가자. 츄로이, 오늘 밤이 지나면 넌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로우하우가 희죽거렸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가냘픈 손을 잡으려던 찰나 차가운 목소리 하나가 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너희들 안 지겹냐?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나타났다. 로우하우가 차갑게 말했다. 저놈 쫓아내버려. 명령을 받은 부하가 비열하게 웃으며 걔게 다가왔다.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은 모두 내 발밑에 쓰러졌다.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로우하우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너 뭐 하려는 거야? 우리 아빠가 로우강이야. 나 때리면 안 돼.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에 화끈한 통증이 전해졌다. 로우하우는 공포에 질려 황급히 도망쳤다. 남아있던 동창들도 눈치껏 자리를 떴다. 방 안에는 너와 츄러위 둘만 남았다. 취해서 몸도 못 가누는 츄러위를 보며 넌 어이가 없었다. 진저리 치며 코를 막고 그녀를 부축해 나갔다. 밖에서 쳐다보는 중업원들의 시선에 넌 속으로 욕을 내뱉었다. 젠장, 설마 밥값 낼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다행히 나갈 때 아무도 막지 않았다. 넌 그녀를 부축한 채 근처에 세워둔 롤스로이스로 천천히 걸어갔다. 품 안에 츄러웨이는 마치 아기 고양이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살짝 만지작거렸다. 션바유, 이 바보 멍청아. 넌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 너 좋아해. 난 너 안 좋아해. 꿈깨. 츄로위가 갑자기 조바심을 냈다. 내가 날 안 좋아해도 상관없어. 난 내가 좋아. 그래. 좋을 대로 해. 맘대로 좋아하라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자 넌 좀 식은땀이 났다. 츄로위를 차에 태워 보낸 뒤 넌 곧장 자리를 떠났다.
한밤중에 깬 츄러웨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정말 안심이 됐어. 션바이유랑 한 이불 덮고 자면 어떤 느낌일까? 어느덧 츄러웨이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신을 차린 뒤 서둘러 혼잣말을 했다. 츄러웨이,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 밤의 고백에 대해서? 츄러웨이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결심했으니까 직접 쟁취해야 해. 힘내. 츄러웨이, 넌 최고야. 그 션바보를 꼭 차지하고 말 거야. 츄러웨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응원했다. 시간은 새벽으로 흘러 로우하우는 부하들을 볼수록 짜증이 치밀었다. 바람 좀 쐬러 나가려던 그때 밖으로 나서자마자 제복을 입은 차가운 미녀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의 우랬던 눈빛이 순식간에 번득였다. 문 앞에 미녀는 평생 본 적 없는 절세가인이었다. 그녀의 걸음마다 로우하우의 심장이 떨렸다. 로우하우는 순식간에 츄러웨이의 존재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다. 눈앞에 있는 고혹적인 미녀에게 온정신을 뺏겼다. 요호를 더 놀라게 한 건 이 미녀가 그를 보더니 똑바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드디어 내게도 운세가 트이는군. 안녕, 미녀분. 어느 촬영장에서 나오셨나요? 투산 바이바이는 요호의 코끝을 킁킁거렸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다. 요호는 미녀의 행동에 당황했다. 저기요, 예쁜 누나, 제 몸에서 무슨 냄새 나나요? 넌 그가 아니야. 투산 바이바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요호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예쁜 누나, 누굴 찾는지 몰라도 연락처 좀 주시죠. 우리 아빠가 바로 로강이에요. 요호는 대담하게 한 걸음 다가갔다. 정말 이상하네. 분명 그가 아닌데? 왜 그 사람의 냄새가 나지? 그녀는 상대의 욕망을 꿰뚫어 보았다. 내 눈을 봐. 그녀의 내혹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요호는 몸을 움찔떨었다. 그녀의 눈에서 소용돌이를 보게 되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신념이 그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기억 속에서 그리워하던 그림자를 찾아냈다. 요호와 당신의 충돌 장면도 보았다. 매혹적이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녀는 기억에서 심폐국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고 멍해진 로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굳이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핥으며 어딘가를 응시했다. 내가 간다. 라고 읊조렸다. 다음 순간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요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입가에는 침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부하들이 그를 찾아 밖으로 나왔다. 도련님, 왜 여기 계십니까? 요호가 갑자기 몸을 돌렸다. 멍한 눈에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 뚱뚱한 웅중용이 지금 로호의 눈에는 정체 모를 미녀로 보였다. 심지어 방금 그 말조차 이렇게 들렸다. 오빠, 어서 와요. 웅중형은 그의 눈빛에 당황하며 멈칫했다. 가슴속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다음 순간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사람들은 이 광경에 가던 길을 멈췄다. 심지어 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투산 바이바이는 순식간에 당신의 집 앞에 나타났다. 나를 이렇게 오래 찾게 만들다니. 나중에 어떤 벌을 줄까? 다음 순간 그녀가 당신의 침대 곁에 나타났다. 온갖 감정이 담긴 그 눈동자가 잠든 당신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비록 젊어지긴 했지만 역시 당신이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눈처럼 하얀 손이 당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다음 순간 그녀가 당신을 덮쳐왔다. 잠결에 무언가에 눌리는 느낌을 받았다. 또 류호연이 돌아온 줄 알았다. 짜증스럽게 류호연을 불렀다. 너 또 왜 이러는 거야? 류호연이 누구지? 다음 순간 귓가에 서늘한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은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이 목소리는 그녀가 아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당신은 서둘러 눈을 떴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서 다정함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차가운 한기가 채웠다. 류호연이 대체 누구지? 투산 바이바이. 정체를 확인한 당신은 식은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질문에 대답해. 류호연이 누구냐고 물었어. 그녀에게서 나오는 한기가 더 짙어졌다. 류호연은 내가 키우는 개라고 얼른 대답했다.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었다. 9번의 유괴 중에서 투산 바이바이가 가장 잔인하진 않았지만 질투심만큼은 최고였다. 류호연은 비록 살생이 많았지만 적어도 말은 잘 들었다. 하지만 투산 바이바이는 달랐다. 그녀는 오로지 당신을 소나귀에 넣고 싶어 했다. 날 속일 생각은 하지마. 당신 몸에서 분명 여자 냄새가 나. 투산 바이바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날 속인 대가가 뭔지 잘 알 텐데?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침착한 척 류호연은 암컷이라고 답했다.
그게는 연지 가루를 좋아해서 그래서 여자 냄새가 밴 거야. 나를 하면서도 당신은 그녀의 차가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은 절대로 시선을 피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생에서 그녀를 속였다가 무려 3개월 동안 감금당한 적이 있었다. 차라리 살림길 류호연을 상대하는 게 낫지. 사이코패스 같은 투선 바이바이와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 좋아. 이번만 믿어주지. 투선 바이바이가 살며시 웃었다. 그녀가 당신의 거짓말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천국의 주인이니까 거짓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지금은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다. 시공간을 넘어 어렵게 당신을 찾았는데 이런 일로 화를 낼 그녀가 아니었다. 당신 주변의 여자들은 전부 죽여버리면 그만이니까. 당신은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무언가 물어보려는 찰나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묻기도 전에 차갑고 부드러운 입술이 포개졌다. 당신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이어서 입술에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가 당신의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당신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왜 다들 하나같이 이런 식일까? 한참이 지나서야 입술이 떨어지자 당신은 입술을 매만졌다. 날 어떻게 찾아낸 거야? 이 몸은 구미호다. 당신 냄새는 아무리 멀어도 찾아낼 수 있어. 당신은 할 말을 잃었다. 이 여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존재들이었다.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류호연은 더는 꼬마 아이가 아니었고 투산 바이바이도 귀여운 아기 여우가 아니었다. 그녀들은 모두 실력이 무시무시했고 게다가 성격도 하나같이 이상했다. 때문은 투선 바이바이의 습관은 어릴 때부터 여전했다. 사실 3년 전에 이 행성에 도착했다. 하지만 당신을 찾느라 힘을 다 써버려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 당신은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가 시공간을 넘어오다니 류호연보다 먼저 지구에 왔다니 3년 전이라면 아직 진소소의 세계에 있었을 때였다. 투선 바이바이가 당신의 뺨에 코를 비비며 말했다. 넌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이 맞닿았다. 그 매혹적인 눈동자 너머로 당신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웃눌러온 청년의 그리움을. 당신은 시선을 피하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끝난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어야 하거늘 왜 자꾸 뒷이야기가 이어지는 걸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가 한자 내뱉었다. 죽었다고? 나만 혼자 내버려 두고서 이제 와서 내게 한다는 말이 그게 완벽한 결말이라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대체 누가 죽으라고 했지? 그녀는 점점 감정이 격해지더니 가녀린 손으로 당신의 목을 옥죄었다. 왜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야? 말 좀 해보라고. 당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본 그녀는 차가운 눈동자에 일순간 당황함이 스쳤다. 그래서 널 구해줬더니 나한테 이래? 넌 잠시 침묵하다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쉰말을 내뱉어. 도산백백은 완전히 당황해 서둘러 손을 떼고 온몸으로 매달려와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주인님 백백이 잘못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주인님 없이 못 살아요. 도산백백의 간절한 그리움은 투명한 눈물이 되어 흘러 품 안에 떨림을 느끼며 넌 한숨을 내쉬어. 지금 당장 도망치고 싶겠지. 방금 가진 냉혹한 본좌였는데 금세 착한 백백이 되다니. 이게 내가 여자들을 피하는 이유야. 하나같이 변태에다가 정신분열증까지 있으니 주인님 백백한테 화내지 마세요. 어떤 벌이든 다 받을게요. 품 안에서 얼굴을 부비자 하얀 꼬리 9개가 방을 가득 채워. 하얀 귀는 쫑긋거리고 넌 꼬리 하나를 치워버려. 주인님은 이런 제 모습이 싫으세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날이 끝나자 강아지로 변해 애틋한 눈빛으로 널 봐. 넌 그녀를 들어 옆에 놨어.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해. 유효한 하나로도 벅찬데? 이제 또 다른 정신분열증이라니. 진짜 문제는 요현이야. 그녀가 돌아와서 둘이 마주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갑자기 물어봤어. 3년 동안 천도의 억압은 없었어? 동처가 처음 왔을 땐 이 세계의 천도는 그저 파편여분이었어. 그런데 깨어보니 이미 완성돼서 본절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더군. 이 세계에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분명 대단한 곳이 될 거야. 백백의 말엔 경계심이 가득해. 그 말을 들은 넌 속으로 무척 기뻤지. 지구의 천도가 대제 둘을 동시에 누르다니 너에게 아주 다행인 일이야. 하지만 그녀의 다음 날에 머리가 지끈거려. 그래서 널 데리고 떠날 거야. 우리 둘뿐인 세상을 찾아서 그때가 되면 여우 새끼들을 한가득 낳아줄게. 도산백백의 어조엔
거부 못할 강압이 섞여 있어. 미친 소리. 너 같은 변태랑 뭘 나. 넌 단칼에 거절했어. 여긴 내 집이야. 난 아무 데도 안 가. 화낼 줄 알았던 그녀에게서 서늘한 기운이 금세 사라져. 주인님 뜻대로 할게요. 절 버리지만 마세요. 역시 이런 정신분열지는 강경하게 나가는 게 답이야. 주인님 저를 봐서 안 기쁘세요? 백백이 귓가에 숨을 불어넣어 따스한 숨결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 대답할 틈도 없이 그녀의 작은 입술이 내 귓가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 몸이 움찔했지. 도산백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주인님을 잡아먹는 거죠. 백백이 깔깔대며 웃었어. 예전에 못 이룬 소원을 오늘 밤에 꼭 이뤄주세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 감히 나한테 위성지동을 쓰다니. 백백이 위험하게 웃어. 그게 어때서요? 착한 우리 주인님. 어디 한번 반항해보시지. 붉은 입술이 내 코앞까지 다가와. 망했다. 의식을 잃기 전 내 마지막 생각이야. 그렇게 밤이 깊었어. 다음 날 빌라 전체에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추로이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죠. 두 손으로 빨개진 얼굴을 감싸고 이불 속에 머리를 파묻은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수치심을 느꼈어요. 어젯밤 그런 꿈을 꾸다니. 상대가 바보 같은 선발 유란이여. 강렬한 수치심 속에서도 작은 기쁨이 살짝 숨어 있었죠. 익숙하게 그의 채팅창을 열어보니 레시지는 어젯밤 보낸 잘 멈춰 있었죠. 추러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고 옆에 있던 공 이병을 집어들어 힘껏 주물러댔어요. 멍청이 선바위에 이 바보야. 내 메시지도 안 읽다니. 널 정말 싫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추러위는 좋은 아침이라고 보냈죠.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직 안 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직접 가서 고맙다고 할 거니까요. 선바위 이따가 혼내줄 줄 알아? 다른 방 침실에서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비몽사몽 눈을 떴고 귓가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혹적인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죠. 어젯밤의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어요. 투산 바이바이가 내생지동을 썼고 그 후 당신은 의식을 잃었었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지금 당신은 온몸이 다른했고 마음은 더 피곤했죠. 이런 여주인공들과 엮이다니 평온한 날은 다 살았다고 느꼈죠. 투산 바이바이가 몸을 굽혀 당신과 눈을 맞췄어요. 나의 착한 주인님,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당신은 죽은 사람처럼 무던던하게 다 돌았어? 다 돌았으면 이제 비켜줘. 그럴 리가요. 평생 당신을 괴롭힐 거예요.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만 보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이 슬퍼지더니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 말았죠. 주인님은 바이바이가 싫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투산 바이바이가 물었어요. 왜 저를 똑바로 봐주지 않으세요? 이젠 제 이름도 안 불러주시고 그녀의 눈물이 가슴에 톡 떨어졌어요. 당신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젖은 얼굴을 조심스레 감싸고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품에 안겼어요. 주인님, 제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투산 바이바이는 다시 어린 소녀로 돌아간 듯했죠. 잘못을 저지르며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외로를 바라던 그때처럼요. 모두가 기다려요. 같이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어. 여기가 내 세계니까. 그들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그 말에 당신은 씁쓸해졌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난 아무 데도 안 가. 그녀는 다정한 표정으로 가슴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며 주인님이 계신 곳이 제가 있을 곳이에요. 하지만 고죠. 그녀의 말투가 서늘하게 변했어요. 만약 또 예고 없이 저를 버린다면 여기에 있는 모두를 죽여버릴 거예요. 그 말에 당신은 몸이 굳었죠. 여자들은 왜 다 이 모양일까요? 투산 바이바이. 이 세계에 머물고 싶다며 내 규칙을 지켜야 해. 그녀와 세 가지 약속을 했죠. 첫째,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 것. 둘째, 내 실력을 드러내지 말 것. 셋째,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 것. 그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딩동. 바로 그때였죠. 초인종 소리가 갑자기 울렸어요. 당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류루엔이 돌아왔나?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예의 바르이 없죠. 당신이 문을 열러 나가려 할 때 손 하나가 당신을 눌러 앉았어요. 주인님은 피곤하니 푹 쉬세요. 바이바이가 다녀올게요. 구미호는 강정의 냄새를 맡죠. 밖에 누가 왔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그 류루엔이라는 계집애일까요?
눈막이 추러위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바보 선바이가 나를 보며 깜짝 놀라겠지? 그러고는 옆으로 쏙 숨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마음먹었죠. 달칵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어요. 추러위가 토끼처럼 뛰어들었죠.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추러위는 당황해서 굳어버렸죠. 순식간에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찾았나 봐요. 집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했죠.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받았던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는데? 고개를 들자 여인이 흥미롭다는 듯 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가 선바이 은혜 집 맞나요? 평범한 인간이네? 투산바이바이는 눈앞의 소녀에게서 어떤 기운도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류루옌이니? 그 말에 추러위는 깜짝 놀랐죠. 그 차갑고 도도했던 미소녀의 이름이 이 여인 입에서 나오다니요. 추러웨이가 얼른 대답했어요. 전 류루옌이 아니에요. 추러웨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죠. 30 정도 되어 보이는데? 추러웨이는 짐작했어요. 아마 저 바보의 어른이시겠지? 언니, 저 선바이 이 친구예요. 혹시 지금 안에 있나요? 투산바이바이가 묘하게 웃으며 그는 어젯밤에 아주 피곤했단다. 지금은 자고 있어. 추러웨이는 실망했지만 다시 머리를 굴렸어요. 이분이 선바이의 어른이라면 이분 점수를 따두는 게 지름길이 아닐까 싶었죠. 언니,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투산바이바이는 그 말에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난 선바이의 아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죠. 추스치의 충격은 엄청났어요. 그럴 리가요? 선슈처우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얘야, 걔가 영상을 좋아하는 거 몰라? 그녀는 놀란 척 연기하며 가슴을 살짝 내밀어 보였죠. 그게 큰 게 아니라 나이가 훨씬 많다는 뜻이었어요. 추스치가 얼굴을 붉히며 따졌죠. 아, 나의 말이었니? 근데 걔는 큰 걸 좋아하거든. 너처럼 절벽인 애는 안 좋아할걸? 그녀는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추스치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고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얘야, 그만 집에 가렴. 선슈초우는 내가 감당 못해. 그녀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방문을 닫아버렸죠. 인간 꼬맹이랑 노는 건 시시하네. 이 정도로 놀려줬으면 됐지. 그가 가장 기대한 건 역시 류로yen과 직접 만나는 거였다. 초사기는 넋이 나간 채 단지를 나섰다. 나를 만나지 못했어도 상대가 내 아내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머릿속에 대담한 추측이 스쳤다. 즉시 휴대폰을 꺼내 채팅창을 열었다. 신바보, 나도 스폰해줄 수 있어. 메시지를 확인한 나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칼닥 메시지를 보자. 초사기의 얼굴엔 기쁨이 서렸다. 하지만 내용을 보곤 다시 화가 났다. 그 여자는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잖아. 너 그 여자한테 스폰 받는 거지? 나는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초사기는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나한테 집착하다니. 그 사람 아니거든. 그럴 줄 알았어. 초사기의 기분은 금세 화창해졌다. 그럼 너 큰 거 좋아해? 초사기는 자신의 빈약한 가슴을 훑어봤다. 초사기에게 물었다. 진짜 병이 있으면 병원 가봐. 나 좀 괴롭히지 말고. 초사기는 볼을 뻥뻥하게 부풀리며 흥흥거리며 타자를 쳤다. 빨리 말해. 나 좋아하냐고. 좋아해. 됐지? 농구공보다 더 큰 게 좋아. 답장을 보낸 뒤 나는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뒀다. 하지만 최영미는 이 말을 기억해뒀다. 그리고는 열어보았다. 모르는 게 없는 검색창을 어떻게 하며 농구공처럼 커질 수 있는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대학 입학 3일 전이 됐다. 다행히 도산백백은 더 이상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저 쇼핑 가자고 자주 졸어보니였다. 길을 가던 중에 도산백백은 호기심 많은 아기 같았다.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며 내내 내 팔짱을 꼈다. 어깨에 머리를 묶고 비벼댔다. 팔에 전해지는 묘한 느낌에 참다 못해 도산백백에게 말했다. 너 좀 점잖게 행동 못해? 주인님은 혹시 싫으세요? 내가 꾸짖으려던 찰나 앞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그 짧은 두 마디를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로봇처럼 뻣뻣하게 끼익끼익 고개를 돌렸다. 멀지 않은 곳에 류루연이 서 있었다. 검은 눈동자에 아무 감정이 없었다. 망했다. 그게 내 마지막 생각이었다. 도빌런 여주의 대치가 시작됐다. 도산백백이 눈길을 돌리자
익숙하면서도 막강한 기운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선생님, 루엔에게 하실 말씀 없나요? 류루엔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됐다. 목소리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섬뜩한 살기가 도산백백을 향했다. 주인님, 이 사람이 그 류루엔이라는 여자인가요? 도산백백은 가녀린 표정을 지으며 정말 무섭네요 라며 웅얼거렸다. 주인님이 꼭 백백을 지켜주세요. 그 말에 나는 기겁을 했다.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도산백백을 봤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산백백,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루엔이 여우녀 먼저 죽인 다음에요. 류루엔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도산백백을 봤다. 얘야, 언니한테 그런 못 써. 이 언니는 말이야, 여우냥 같은 게 아니거든. 도산백백은 입을 가르고 웃었다. 애혹적인 눈빛엔 도발이 가득했다. 죽고 싶다. 류루엔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손을 들어 올리자 시커멓게 변한 하늘에서 굵직한 벼락이 내리쳤다. 세상을 멸망시킬 힘을 품고 도산백백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가 당신 앞을 막아섭니다. 고운 손을 가볍게 치켜들자 순식간에 요염하고 강렬한 기운이 치솟습니다. 요염한 기운과 검은 뇌절이 뒤엉켜 한참 동안 승모를 가리기 힘듭니다. 당신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마음속으로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 골치 아픈 두 사람 말 한마디에 바로 싸우다니 체면을 전혀 안 세워주는군요. 이 상황을 보고 당신은 공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비록 끼어들 틈조차 없지만 여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류여연은 먹구름 속에 서서 무심한 눈빛을 띠고 있습니다. 자신 외에는 누구도 선생님을 넘보게 두지 않겠다고. 도산백백 역시 물러서지 않고 등 뒤에 거대한 구미호 환영이 나타납니다. 붉은 요염한 기운이 파멸의 검은 배점과 충돌하자 온천지가 무너져 내릴 듯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당신이 제일 힘듭니다. 당신은 류여연에게 외칩니다. 류여연, 당장 멈춰. 선생님, 기다리세요. 꼬드기는 여우년 먼저 죽이고 올게요. 꼬맹아, 가슴에 살도 없는 게 입만 살았구나.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도산백백, 너도 그만해. 도산백백이 억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주인님은 너무 편파적이세요. 당신은 정말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멈추지 않으면 수시 가문이 다 사라질 겁니다. 류연, 나를 선생님으로 여긴다면 당장 멈춰라. 도산백백, 너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내 집이다.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건 원치 않아. 모두 멈춰. 도산백백은 당신의 뜻을 압니다. 즉시 싸움 장소를 옮기자고 합니다. 꼬맹아, 언니랑 싸우고 싶으면 은하계로 가서 싸우자. 류여연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선생님, 제가 돌아올 때까지 무시무시한 뇌전을 거두고 먼저 그곳을 떠납니다. 주인님, 백백이를 기다려주세요. 얘 없는 꼬맹이를 손봐줄게요. 순식간에 어둠이 썰물처럼 빠지고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당신은 그 모습을 보고 빠르게 자리를 뜹니다. 한편 광활한 은하계에서는 두 사람의 억눌렸던 공력이 해방됩니다. 대지경의 두 형체가 마주섭니다. 류여연의 눈빛이 싸늘합니다. 선생님께 손대는 자는 오직 죽음뿐이다. 도산백백도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거대한 구미 처녀가 나타납니다. 주인님을 대신해 혼내주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꼬맹이. 한편 당신은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걱정하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군요. 빌어먹을 시스템. 다 내 탓이야.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인생이 암담하게만 느껴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익숙한 기운 두 개가 느껴집니다. 당신은 즉시 몸을 바르게 세우고 헛기침하며 들어오라고 합니다. 도산백백이 말을 꺼내려다 무표정한 당신의 얼굴을 보고 말을 목구멍 뒤로 삼킵니다. 류여연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집니다. 당신은 그 모습에 헛웃음이 납니다. 다들 앉아봐. 실컷 싸웠니? 주인님, 백백이가 잘못했어요. 도산백백이 눈을 교활하게 빛내더니 어깨에 기대어 애교를 부리려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류여연이 눈을 들어 도산백백을 봅니다. 순식간에 방안이 한겨울이 됩니다. 다 싸웠냐고 물었잖아.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탁자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두 사람도 당신의 행동에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정말 화났다는 걸 깨닫고 다시 얌전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 안 끝났으면 가서 계속 더 싸워. 대신 이 집엔 다신 들어오지 마. 이 말이 나오자 류여연의 손가락 장난이 멈춥니다.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듭니다. 선생님,
잘 버리실 건가요?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습니다. 당신은 가볍게 한숨을 쉽니다.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그저 너희가 싸우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을 뿐이지. 류여연이 당신에게 안깁니다. 떨며 당신의 품에 기대어. 여연이 이제 안 싸울게요. 절 버리지 마세요. 선생님, 품에 얼굴을 부비며 말합니다. 도산백백은 멍하니 그 모습을 봅니다. 저 기집애가 선수를 쳐. 도산백백은 속으로 이를 굽니다. 이어 예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에게 똑같이 달려듭니다. 순간 당신의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님, 백백이도 안 싸울게요. 백백이도 버리지 마세요. 당신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눈물을 쏟아내면서도 류여연을 비웃듯 쳐다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도산백백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허리에 갑자기 통증이 느껴집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누군가 그녀를 꼬집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류여연이었습니다. 류여연, 정소련은 흉포한 표정으로 노려봅니다. 도산백백이 전음으로 비꼽니다. 유치하게 뭐 하는 거야? 영색이 대지경이라는 자가 3살배기 어린애처럼 구니? 류여연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하시지 않는다면 이 발칙한 여우를 베었을 거다. 도산백백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류여연의 엉덩이를 철썩 때립니다. 살집도 하나도 없는 게 주인님이 널 좋아하겠어? 정말 볼품없는 꼬맹이네. 류여연의 몸이 눈에 띄게 떨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봅니다. 검은 눈동자에 수치심이 스칩니다. 한참 뒤 당신은 둘을 달래고 두 사람과 따로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류여연을 방으로 데려갑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류여연이 당신의 품에 안깁니다. 선생님, 여운연이 협박했나요? 여연이 그자를 죽이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반드시 죽일 수 있어요. 당신은 씁쓸하게 웃으며 류여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렴. 싸우지 말고. 왜요? 류여연의 눈에 의문이 가득합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자면 너와 그 아이는 같은 부를 한다. 류여연은 즉시 당신의 말을 이해합니다. 그럼 그 아이도 어릴 적부터 선생님과 함께 지냈나요? 그래. 그때 내가 눈밭에서 널 데려온 것처럼 너희는 내 삶에 가련한 인연들이다. 여연은 선생님이 제 것인 줄만 알았어요. 당신은 가슴이 아릿해집니다. 그녀들의 깊은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지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불길한 존재였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비참한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당신은 어둠 속의 가로등처럼 그녀들의 앞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죽어있던 마음에 생기가 돋게 했지만 결국 그 마음은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당신의 사명이에요. 이제 류여연은 당신이라는 빛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자 기분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가련한 모습에 당신의 마음도 아파옵니다. 다 큰 사람이 왜 울고 그래요? 당신은 부드럽게 류여연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손바닥의 온기와 당신의 다정함을 느끼자 류여연의 얼굴에 병적인 홍조가 떠오릅니다. 그럼 여연이가 그를 죽일게요, 스승님. 그러면 당신은 오직 여연이만의 것이니까요. 그 말에 당신의 손길이 멈칫합니다. 류여연 이제 스승님 말을 안 듣는 거니 스승님은 여연이의 것이어야만 해요. 누구도 스승님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안 돼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류여연의 상태가 건기오리게 변합니다. 주변은 마치 공포스러운 폭풍에 휩싸인 듯해요. 류여연, 너 또 내 말 안 듣기 시작했구나. 그렇지.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하지만 류여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을 침대 위로 밀쳐버립니다. 작은 손으로 당신의 옷을 마구 헤집어 놓아요. 이 상황을 본 당신은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류여연의 엉덩이를 세게 내리칩니다. 금해질에 류여연의 몸이 크게 떨립니다. 건기 어린 눈빛도 다시 맑아집니다. 스승님, 저를 때리신 거예요. 류여연의 눈동자에 믿기지 않는 기색이 역력해요. 스승님께 엉덩이를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녀는 한동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신은 무표정하게 옥내무새를 다듬고 문쪽을 가리킵니다. 차갑게 말합니다. 나가. 싫어요. 류여연의 얼굴이 금세 서러워집니다. 눈물이 다시 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혀 마음 약해지지 않아요. 3번 말하게 하지 마. 지금 당장 나가. 류여연은 고집스럽게 당신과 눈을 맞춥니다. 가녀린 몸이 가늘게 떨립니다.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당황하고 있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밖으로 나갑니다. 류여연이 울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도산백백의 눈빛이 멍해집니다. 비웃어 주려던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류효연이 떠난 후 도삼백백도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엄숙한 표정의 당신을 보고 도삼백백도 위험함을 거두고 장난스러운 표정도 지웁니다. 얌전하게 옆에 앉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요? 도삼백백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류효연이 자신과 같은 부류라는 말을 듣고 도삼백백은 큰 관심을 보입니다. 주인님, 류효연의 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은 잠시 멍해졌다가 첫 번째 생애 과거를 하나하나 도삼백백에게 들려줍니다.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쉽니다. 류효연, 그녀는 정말 고생이 많았네요. 도삼백백은 지금 류효연이 자기보다 더 힘들었다고 느껴요. 그의 부모는 찰려군 수사의 손에 죽었지만 그는 큰 고통 없이 당신에게 구출되었죠. 반면 류효연은 줄곧 불길한 아이로 여겨져 어릴 때부터 버림받았고 들깨와 먹이 다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당신이 데려왔죠. 하지만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을 때 도삼백백의 질문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류효연 같은 여자가 얼마나 더 있나요? 방하는 소리가 차단된 결계입니다. 당신들 발밑에 전송진이 나타납니다. 도삼백백의 눈빛이 건적으로 변하더니 당신을 강제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 천학년들은 죽이지 않을게요. 스승님, 이제 저와 함께 가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함께 살아요.